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프TV 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독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요 근래 유행했던 드라마 수리남의 한 부분인데요. 마약범을 잡아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예요. 뿐만 아니라 요 근래 모 연예인이 필로폰을 투약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죠. 이런 마약 중독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설탕 중독, 여러 중독이 있을 텐데 이런 여러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중독이 어떤 기전으로 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중독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봐요. 제가 잠깐 중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 봤어요. 마약, 술, 담배, 게임, 섹스, 밀가루, 쇼핑, 설탕, 도박, 음란물, 카페인, 육류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중독적인 걸로 알고 있죠. 네, 잘 모르시는 것들이 사실 설탕과 밀가루예요. 설탕은 치매나 아니면 우리 머리를 둔하게 만드는 가장 1순위입니다. 밀가루는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1순위고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뿐만 아니라 SNS나 휴대폰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중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런 중독 종류가 어떤 식으로 공통적으로 기전을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마약의 종류부터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마약은 아편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편은 양귀비 아시죠? 양귀비. 옛날에 중국에서 아편 전쟁도 하고 있는데 양귀비 즙으로 만든 게 아편이에요. 그 아편에서 정제해가지고 추출한 물질이 모르핀이고 이 또한 화학으로 합성한 게 인공 아편을 뜻하는 게 헤로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침을 막거나 감기 걸렸을 때 기침하죠. 기침을 좀 줄이는 역할도 하고 진통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의료용으로도 쓰입니다. 코카인은 남미에서 나오는 코카나무, 이 드라마, 제가 아까 보여드린 드라마, 수리남에서 코카인 나무가 나오죠. 코카인은 코카나무에서 열리는 것을 추출한 잎을 뜻해요.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예전에 코카 부분이 코카인이에요. 코카인에 들어간 게 코카콜라입니다. 근데 코카인이 마약류로 지정되고 나서는 코카인을 빼고 카페인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작용 시간이 3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되네요. 합성 마약이 있고, 이제 우리가 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필로폰인데, 히로뽕이라고 하죠, 히로뽕. 우리가 국뽕이, 이런 게 다 뽕자가 히로뽕에서 나온 겁니다, 뽕. 이런 것들이 세죠. 지금 모 연예인이 투약한 것도 필로폰이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길게 가져갑니다. 이런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였냐면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틀이고 3일간이고 잠 안 자고 계속 진격을 할 때, 특히 소련군과 싸울 때 계속 진격하기 위해서 필로폰을 투약을 했어요. 또 히틀러도 투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또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치를 때도 필로폰이 많이 쓰였어요. 왜냐면 그 전쟁 상황이 공포스럽고 아주 잠이 안 오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잠깐이나 잠재우기 위해서 필로폰을 이용했습니다. L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각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마는 대마초 아시죠? 마리화나 이런 것들이 의료용으로도 쓰여요. 진통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화나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면은 어, 의료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주에서는 어떤 주에서는 마리화나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엔 코카인을 게임용 코카인을 허용하자, 이런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라마다 다른 마약을 취급하는 게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의료용으로만 쓰이게 만듭니다. 진통 효과나 이런 억제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근데 그래서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엑스터시나 이런 게 있죠. 음, 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잠깐 들고 왔는데 여기에 마약에 대한 정의가 써 있어요. 마약에 대해서 마약과 향수성의약, 대마를 이렇게 나눴어요. 세 가지를. 아까 말한 양귀비, 아편을 뜻하고, 아편 말하죠. 아까 코카인 따로 말하고, 코카인 합성된 게 아까 몰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아까 얘기한 필로폰을 말하는 것이고, 대마를 따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마약 범죄가 세요. 형량이 한 5년 이상씩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하시지 마시라고 한번 이 법을 들고 왔어요. 이런 마약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마약들이 이런 중독성 이런 것들이 어떤 얼마나 의존성이라고 하거든요. 의존성. 의존하게 되죠. 끊지 못하는 의존성. 잠재적 디펜던스 포텐셜이라고 하는데요. 의존성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헤로인이 제일 강합니다. 헤로인. 아까 앞에 인공 아편 헤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헤로인이 엄청 강하네요. 니코틴, 담배 엄청 강합니다. 모르핀. 모르핀과 니코틴 끊기가 엄청 힘든 겁니다. 담배가 그래서 코카인보다 어렵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알코올, 술은 여기 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카페인도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카페인도. LSD 이런 건 좀 약하고, 아까 뭐 필로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런 마약이나 이런 게임이나 설탕이나 이런 걸 복용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분비되는 거를 한번 알아보기 전에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경과 내분비로 나눌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신경학과가 따로 있고 내분비학과가 따로 있죠.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이런 축삭 돌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세포로. 한마디로 통신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신망, 신경망, 회로. 이거는 내분비는 이런 화학성분, 호르몬이 화학성분이에요. 화학성분이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혈액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타겟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혈액을 통해 가지고. 뇌하수체면 뇌하수체, 뭐 갑상선이면 갑상선 이런 곳에 부신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이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간단히 제가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호르몬만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중독의 기전을 알기 위해서는 도파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도파민은 시상하부에서 생성이 되는데 쾌락을 느끼는 호르몬이에요. 쾌락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단 것을 먹거나 도박에 빠졌을 때나 마약을 복용했을 때 도파민, 쾌락 증추가 흥분됐을 때 나오는 게 도파민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도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이런 코르티솔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속해요. 이런 것들 긴장감이나 각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많이 나오고 코르티솔은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신장 부신에서 많이 생깁니다. 오렉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욕을 느낄 때나 이걸 조절할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옥시토신 이런 경우에는 사랑 호르몬이라고 해요. 사람이 사랑하는 경우에 보통 2년 6개월 정도, 길면 2년 6개월 정도가 분비된다고 해요. 어떤 사랑하는 경우 혹은 또 성관계 시 오르가즘을 느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락틴이 황체 호르몬 형성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노화를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전구체에 해당하는데 전구체는 뭐냐면은 세로토닌이 뭔가 합성이 돼가지고 멜라토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합성이 되면 멜라토닌이 돼요.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호르몬인데 우리가 마음을 명상을 하거나 편안함을 갖거나 안정감을 갖을 때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반대로 이제 코르티솔 같은 경우가 반대가 되겠죠. 반면에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때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거는 노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회춘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 이런 렙틴이나 그렐린 같은 경우 위장에서 그렐린이 분비되는데 위장에서 그렐린이 분비될 경우에는 우리 뇌에서 배가 고프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런 오렉신이 작용하고 여러 것들이 작용하면서 식욕을 돋구게 됩니다. 반면에 지방 조직에서 렙틴에서 배부르게 먹었다면 렙틴이 분비되면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잠깐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장 이 중독의 원리의 기전에서 중요한 호르몬은 도파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독의 원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게 보상회로라는 거예요. 보상회로. 우리가 뭔가 중독되는 게 이 보상회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뭔가 배가 고플 때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설탕을 먹었을 때 느꼈을 때 그 호르몬이 발생해서 이런 신경계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쾌락을 느끼고 이게 뇌에서 저장되었다가 우리가 다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보상회로 때문에 우리 중독의 원리가 생겨나게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중내, 변형계. 대부분 이 중내에서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이런 흑질 선조체 보상에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걸 배울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고, 중내 피질 보상에는 우리가 뭐 생각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활성화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중독에 빠졌을 때는 요 신경 회로가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르몬과 신경계 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 중독의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중독의 원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더 자세하게 나타낸 건데요. VTA라고 나와 있죠. 베터럴 터미널 에어리라고 나오는데 VTA가 베터럴인 게 배 아래쪽을 뜻해요. 에어리는 지역을 뜻하고 이 지역에서 이 부분에서 측 좌핵을 통해서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마약이나 담배나 술, 도박 게임을 하게 되면 이 신경망 자체가 이쪽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쾌락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런 필로폰이나 코카인이나 헤로인이 어떤 시스템으로 작용하게 되냐면은 이런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게도 만들면서 이 공간을 이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해요. 비어있는 이 공간을. 이 시냅스에 도파민이 계속 머물게 하는 거예요. 도파민이 제거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도파민 운반체가. 한마디로 이 공간에 시냅스 안에 계속 도파민이 머물게 해가지고 3시간이면 4시간, 뭐 길면은 뭐 하루 이틀간에도 이 도파민을 머물게 해가지고 쾌락을 계속 느끼게 하는 게 이 시스템인데 이 VTA에서 도파민을 발생시켜서 축자액과 전두엽으로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이쪽에서 쾌락을 느끼게 되고 이쪽에서 판단을 느끼게 됩니다.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이 도파민만 사실 발생하지만은 필로폰은 또 어떤 식의 근원이 있냐면은 필로소피와 노동을 뜻하는 그 결합체를 뜻한 게 필로폰의 원은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노동을 하거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로폰이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 필로폰은 사실은 이 도파민만 영향을 끼치지만은 사실 코카인은 도파민뿐만 아니라 노르아드레날린이나 혹은 세로토닌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더 길게 작용하는 면이 있지만은 코카인은 여러 가지 지금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고 분비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작용하는 건 필로폰이고 여러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는 코카인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마약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 이거는 단 걸 먹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지금 우리가 단 걸 먹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후각으로, 시각으로, 미각으로 느낍니다. 이게 전달이 되죠. 신경계로 전달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VTA에서 복주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이 발생했고 좌측 핵으로 간 다음에 이제 전전두엽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와 편도체에도 전달이 되는데 해마는 우리가 기억을 하는 부분이고 편도체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맛있다 할 때 이 감정 편도체로 전달이 되는 거고 맛있는 기억이 해마로 저장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쾌락 중추 좌측액을 지나서 전전두엽에 다음에 또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전두엽 이성적인 판단이 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신경만 회로가 막 활성화되면서 중독의 원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도파민이 막 넘치는 상태에 도파민이 많이 넘치게 되면은 신경 많이 망가져요. 혹은 또 도파민이 다 써버리고 부족하게 되면은 파킨슨병도 일으키게 돼요. 그 정도로 도파민은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 머물러야 되는지 너무 과하게 분비되거나 아예 없어버리거나 되면 문제가 와요. 쾌락 호르몬이기 때문에 어떤 기쁨을 느끼고시도 하지만 과다 분비되면은 신경망을 다 망가뜨리게 돼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보상 회로를 통해서 내가 마약을 섭취하고 단 것을 섭취하고 혹은 게임을 하고 이런 순간에 도파민을 발생하는 것을 뇌에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뇌는 다시 도파민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습관성을 다시 파블로브의 개처럼 이런 마약 범죄자들은 그 주사만 봐도 막 흥분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그런 건 뇌가 이미 벌써 외부에 잠식을 당한 겁니다. 이런 음식이나 마약에 대해서 잠식을 당해가지고 끄달림을 당하는 상태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잠깐 불교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 잠깐 들고 왔는데 우리가 아까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느낀 안입이 설신이 눈, 코, 귀, 혀, 몸, 생각,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색계. 우리가 보이는 부분에서 뭐 맛있는 걸 보거나 마약을 주사를 아까 보거나 혹은 또 음란물을 보거나 할 때 우리 눈이 끄달림을 당해서 어, 저장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혹은 소리 뭐 게임을 하는 소리를 듣거나 할 때 저장이 되고 맛있는 향을 볼 때 맛있는 케이크를 보거나 카페인 커피 향을 볼 때나 이게 우리 코를 향해서 들어와 가지고 또 이게 저장이 돼요. 맛 우리가 한번 맛본 거 마약을 맛을 볼 수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생각할 때 밀가루의 맛이나 이런 걸 느끼면서 혀에서 감촉을 느끼고 이게 손쉽게 저장이 돼요. 우리가 느끼는 촉도 마찬가지고 환각이나 담배나 마약을 해서 하는 건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환각을 작용을 일으키는 것들, 의식계에서 의식계에 저장이 되고 결국은 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리 감각기관이 느끼게 되고 우리 뇌에 저장이 되게 돼요. 이 저장되는 공간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중독이 일어나는 시스템이 됩니다. 한마디로 중독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감각기관과 외부 자극에 의해서 끄달림을 외부 자극에서 당하고 있다는 거죠.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이런 끄달림을 끊어내는 게 중독을 끊어내는 핵심입니다. 핵심. 어렵지만 어렵겠죠. 담배 끊기가 아까 저 의존성이 강하고 마약 끊기는 더 어려운데 아무래도 끊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 자극을 사실은 휴대폰이나 뭐 단계 있으면 사실 안 보고 안 듣고 처음에 끊을 때는 의지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의지가 쉽지가 않죠. 근데 무언가를 중독된 거를 우리가 끊어내려고 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중독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설탕에 중독되어 있다. 담배에 중독되어 있다.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못 알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습관처럼 굳어져서 중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담배를 매일 피면서 내가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은 이 중독의 모습을 전기가 중독이 돼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설탕 마찬가지. 우리가 매일 먹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더라도 그 안에 설탕 달달한 거 먹으면서 맛있다고만 생각하지 이게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걸 할 때도 뭔가 이 안 좋은 것들을 했을 때 알아차리는 것. 이게 중독이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중독을 끊어내는 것. 두 번째는 아까 알아차림이 첫 번째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마약과 알코올과 담배와 게임과 이런 것들 하고 난 본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기 전에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속을 쓰리는 모습, 술주정하는 모습, 담배를 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담배 냄새를 풍기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코를 찡그리는 모습, 게임을 할 때 게임을 했을 때 어떤 뭐 우리나라 뭐 의학 교수가 발표했는데 게임할 때는 도파민이 별로 분비가 안 돼서 이건 중독을 안 일으킨다고 하는데 게임은 중독 문제보다 사실 폭력성 문제가 더 커요. 그 사이에서 집중이 강장인 상태에서 뭘 죽이는 게임이나 활동이 굉장히 폭력성이 강해지면서 마음의 어둠이 가득해지는 게 게임입니다. 게임. 가장 아이들이 보통이 본인이 게임을 하고 나서 내 마음 상태를 보세요.
내가 특히 어린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내가 게임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언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섹스나 음란물을 보시고 나서 자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도박을 하고 나서 도박이나 주식이나 이것도 과하면 도박이죠. 잃었을 경우에 땄을 경우에 꼭 따지만 않잖아요. 도박도 주식도 잃었을 때 내 모습, 스트레스 받은 내 모습, 설탕이나 밀가루를 먹고 나서 머리가 나빠진 내 모습과 염증이 있어서 내 아픈 내 모습, 쇼핑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쇼핑한 모습, 쇼핑하고 나서의 그 내 모습,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육류 먹이 되면은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하는 걸 보세요. 육식동물은 대부분 폭력적이고, 초식동물도 풀만 먹어서 대부분 온순해요. 육류를 많이 먹고 나서 한번 자기 몸과 행동을 살펴보세요. 물론 마약은 더 심하죠. 의존성이 심하니까 마약을 하고 나서의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끼치고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떤 건지. 그러면 하기 전에 우선 망설여질 것 같아요. 하기 전에 상상을 해보세요. 하기 전에. 알아차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한번 그 하고 나서의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세 번째는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살고 있는지, 담배에 끄달리면서 살고 있는지, 내 의지로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지, 아니면 알코올로 인해서 내 인생이 가고 있는지, 내 의지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게임이 나를 땡기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끄달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독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마약이 날 부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마약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안입이 설신해가지고 외부 자극에서 내가 지금 끄달림을 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지켜보시고 외부 자극에서 끄달림 당하지 않으려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중독은 끊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를 계속 살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끊을 수 있으시니까, 이런 중독에 계신 분들은 의지가 본인들 약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항상 힘을 내시고, 자기 마음, 외부에 대해서 끄달림을 당하지 않고, 내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알아차리면서 내가 중독인 걸 알아차리고, 내가 외부에서 절대 끄달림을 당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모습을 상상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거를 계속해서 되뇌이시면 이게 습관이 되고 무의식이 잠식하게 되면은 무의식이 자기 의식이 됩니다. 무의식이 이런 중독을 일으킵니다. 무의식. 내가 중독된 무의식. 이 무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무의식을. 난 이 중독에서 벗어나겠다는 이 무의식을 바꿔버리면은 우리 무의식이 80%예요. 의식이 20%고 내가 무의식, 이건 중독적인 무의식에서 끄달림을 당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무의식을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내 의식으로 무의식을 더 밝게 만들어서 잠식당하지 않겠다는 걸 하시면은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